이강인 선수가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라리가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말이죠. 10수년에 걸쳐 아틀레티코를 이끌면서 확실한 팀 컬러를 입히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로 대변되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3대장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오고 있는 시메오네 감독이 우리의 이강인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온 것인데요. 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했던 이강인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피치 위에서 마음껏 뿜어내고 싶었을 이강인이기에 라리가로, 그것도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뛰게 될까요?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라리가 1라운드에서 펼쳐졌던 아틀레티코와 말라가의 경기를 통해서 이강인 최적의 포지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의 구성과 이강인의 역할은? 이강인 선수는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유럽의 클럽 팀들에서도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컬러와 팀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측면에서 수비적인 임무와 함께 크로스 연결을,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인사이드 포워드이자 산미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전급 교체 자원으로 활용되었었죠. 또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는 라이트 윙 포워드이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프리롤의 플레이메이킹까지 도맡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팀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그것도 아주 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 선수에게 어느 위치에서 뛰기를 바라고 어떠한 플레이를 펼쳐주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새롭게 팀 리빌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에이스이자 아이콘이기도 했던 그리즈만 선수가 팀을 떠난 가운데 베테랑 코케와 얀 오블락, 호세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훌리안 알바레스, 알렉스 바에나, 줄리아노 시메오네, 파블로 바리오스 같은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강인이 이러한 팀 리빌딩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포지션별로 주요 선수들을 먼저 살펴보시죠. 라리가를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골키퍼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얀 오블락이 골문을 지킵니다. 센터백 자리에는 호세 히메네스, 르노르망, 한츠코에 더해 새롭게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합류하게 될 텐데요. 기존 4-4-2 포메이션과 두 줄 수비 블록으로 유명했던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였지만 이번 시즌에는 백4와 백3가 혼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프트백에는 그리말도가, 라이트백에는 요렌테가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앙 미들에서는 코케, 율만, 바리오스가 두터운 중원을 형성하며 측면에서는 알렉스 바에나, 루크먼,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이 선에서 위치하고 최전방에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자리하면서 이들이 서로 교차적인 움직임을 통해 수직적인 공격의 템포를 담당해 갑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새롭게 스쿼드에 합류하며 그리즈만에 이어서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7번을 달고 뛰게 되겠습니다. 이강인의 전술적 포지션과 움직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포메이션을 통해 이번 시즌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 선택과 의중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A 4-4-2 포메이션의 처진 스트라이커. 아틀레티코는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플랜 A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강인은 2명의 공격수 중 1명으로서 처진 스트라이커의 위치에서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격 시 중앙과 측면에서 훌리안 알바레스, 알렉스 바에나,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전방으로 뛰어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중앙에 포지셔닝하고 높은 위치에서 동료들에게 파이널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의 압박이 가장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포켓존이라고 하는 공간을 주요 활동 지역으로 포지셔닝하면서 차원 높은 슈팅과 키패스를 통해 공격 포인트를 창출해내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수비 시에도 두 줄 수비 블록의 일선에서 포지셔닝하며 상대 빌더 패스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 시절의 윙포워드 포지션에 비해서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보다 더 중앙에서 공격 지역 전방위적으로 뛰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라리가 1라운드 아틀레티코와 말라가의 경기 장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주전급 선수들이 빠진 채로 전반전을 치렀는데요. 경기 내용도 답답하고 공격적인 장면도 나오지 못하다 보니 시메오네 감독은 후반 57분이 되어서야 알렉스 바에나,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시키게 됩니다. 교체 투입 직후에는 루크먼과 바에나를 일선으로 세우고 이강인은 그 뒤에서 받치는 공격형 미들로 시작했습니다. 중원 지역에서부터 볼을 주고 받으며 플레이 메이킹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이강인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공격이 계속되자 루크먼을 레프트 윙으로 돌리고 이강인과 바에나의 조합으로 중앙 공격 라인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바에나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움직임을, 이강인은 포켓존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선을 가져가면서 왼쪽 루크먼, 오른쪽 줄리아노와 함께 서로 크로스하며 공격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수비 시에도 이강인이 바에나와 함께 일선에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의 전진 패스 길목을 잡아주면서도 채널링을 걸면서 압박의 트리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끈질기게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아틀레티코가 볼 소유권을 재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압박 과정에서 줄리아노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앙 페널티 박스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강인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오른쪽 측면으로 포지셔닝하게 된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격 시퀀스 상황, 오른쪽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자신에게 달라며 동료들에게 적극적인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 공을 받고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으로 포켓존을 가로지르며 드리블 돌파를 치기 시작합니다. 짧고 순간적인 바디 페이크로 한 명을, 한 번 더 드리블을 치면서 또 두 명을 제치면서 페널티 박스 끝에서 슈팅 각도를 열어냈으며 반대편 골 포스트를 겨냥하여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때리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볼의 속도 시속 114.7km, 상대 수비수들과 골키퍼조차 꼼짝도 할 수 없는 미친 궤적으로 골망을 가르는 슛을 날리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에이스 7번 이강인의 라리가 복귀를 알리는 득점을 기록해낸 것입니다. 플랜 B 5-4-1 포메이션의 오른쪽 메잘라.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백3를 혼용하면서 5-4-1 포메이션을 플랜 A 못지않게 자주 사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강인은 오른쪽 메잘라의 위치에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명의 미들 중에서 중앙 2명은 수비형에 가까운 선수들로 구성하며 공수 밸런스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측면 2명은 공격수에 가까우면서도 중앙과 측면을 오갈 수 있는 기동력까지도 갖춘 선수들을 기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강인에게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는 동선을 통해 플레이메이킹까지 맡기면서 보다 더 공격적인 역할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사이드 라인을 따라 공격에서 수비까지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는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이강인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뒤에서 받쳐주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줄리아노의 공격 가담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면 이강인이 오른쪽 윙백의 위치까지도 커버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백3의 혼용에 따라 공격수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라면 좀 더 오른쪽 위치에서
그리고 공격 1선에서 수비 3선까지 수직적으로도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뛰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도 경기 장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강인의 선제골 직후부터 시메오네 감독은 5-4-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기로 합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이 좋은 줄리아노를 오른쪽 윙백으로 내리면서 백5를 만들었으며 루크먼이 왼쪽 측면을,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을 담당하는 2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공격 시에는 이강인이 중앙으로 포지셔닝하면서 보다 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자리하고 있다 보니 상대로부터 볼을 탈취하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이강인이 공격을 주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 포켓존에서 볼을 전달받은 이강인이 압박을 가해오는 상대 선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헤드업하며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 수비가 쏠리지 않은 왼쪽 페널티 박스로 키패스를 넣어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아틀레티코의 코너킥을 잘 막아낸 말라가의 골키퍼가 역습 기회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오른쪽 빈 공간을 노리고 달려가는 상대 선수를 캐치하고 이강인이 자기 진영으로 빠르게 뒤돌아서 전력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공격수와 강하게 경합을 가져가며 역습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이강인입니다. 이번에는 오버래핑을 올라가 있던 줄리아노를 대신해서 이강인이 중원 싸움에 숫자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진영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상대 선수에게 경합을 가하며 리커버리하는 이강인. 이 공을 캐리하는 르 노르망이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경합에 걸리자 또 한 번 슬라이딩 태클로 완전하게 탈압박시켜주는 이강인입니다. 이 볼이 바리오스 바에나로 이어지며 상대 진영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슬라이딩 태클 이후 일어난 이강인이 공의 전진 방향에 보자를 맞추며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전력 질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그리고 팀플레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익숙한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그리고 새로운 팀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강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강인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나도 많은 선수예요. 또한 성실할 뿐만 아니라 승부욕도 굉장히 강한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천적 자질과 후천적 노력이 더해진 재능에 훌륭한 인성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로 우뚝 선 선수들을 봐왔습니다. 차범근의 시대를, 박지성의 시대를, 그리고 손흥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말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서 현재이자 미래이기도 한 이강인 선수가 더 멋진 활약을 계속해서 펼쳐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축구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요점 정리해드리는 최도우였습니다.